안녕하세요. 마이크로 프로세서 실습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터럽트 중에서 타이머 인터럽트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머 인터럽트는 프로세서의 내부 시계 클락을 이용해서 일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인터럽트를 발생시키는 인터럽트입니다. 오버플로 인터럽트라고도 하고 타이머 카운트라고도 합니다. 이 타이머 인터럽트의 사용 예시는 1ms마다 신호를 발생시키거나 1초마다 온도 센서를 체크하고 싶을 때 등등이 있습니다. 시간에 따라 특정한 코드를 실행하고 싶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 MSP430F5529 타이머는 총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타이머는 레지스터의 개수가 다른데 오늘은 중요하게 다룰 것은 아닙니다. 타이머는 원하는 시간을 만들어내는 장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프로세서는 멍청해서 단순히 더하기 1만 연산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연산을 하는 기준이 크리스탈이 만들어내는 클럭을 기준으로 합니다. 크리스탈 소자는 다음과 같이 생겼는데 보드에는 아주 조그만 것이 달려있고 메인 클럭은 프로세서 내부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옆에는 클럭을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다음과 같이 1과 0을 왔다 갔다 진동하는 것이 클럭입니다. 여기서 한 번 1이 됐다가 0이 되는 구간을 한 클럭 주기라고 합니다. 주파수는 1초에 클럭 주기가 몇 개인지를 헤르츠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먼저 클럭에 대해서 살펴보면 클럭 신호를 이용해서 프로세서들은 모든 동작을 하게 되는데 컴퓨터에 들어가는 프로세서인 CPU도 당연히 클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라이젠 CPU는 3.6GHz라고 하는 클럭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1초에 3.6GB 연산을 하는 프로세서인 것이죠. 환산하면 1초에 36억 번 연산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CPU 클럭이 성능의 척도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MSP430 보드는 마스터 클럭과 서브 클럭 등등 여러 개가 존재하는데 마스터 클럭은 최대 25MHz를 지원을 하며 서브 클럭은 1MHz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계산하기 편하게 1MHz 클럭인 서브 클럭을 사용하겠습니다. 이 1MHz는 1초에 1메가번 100만 번 진동한다는 뜻입니다. 한 번 진동하는데 100만 분의 1초가 소요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 클럭을 가지고 타이머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생각해 봅시다. 그래프와 같이 클럭이 계속 진동하고 있을 때 타이머 레지스터인 TAXR 레지스터는 1씩 더하게 됩니다. 한 주기당 하나씩 증가하는 게 보이시죠? 사실 타이머는 이렇게 1씩 카운트 하면서 더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타이머 자체만 생각하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죠. 타이머는 1씩 더한다. 너무나 쉽죠?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MSP430 보드는 16비트 프로세서입니다. 16비트는 이진수 숫자 표현으로 16자리 숫자만 인식할 수 있는 것이죠. 왼쪽 숫자를 보면 16자리 숫자가 있고 0부터 시작을 합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갈수록 1씩 더해줍니다. 0, 1, 10, 11, 1100 쭉쭉쭉. 그러다가 16자리 숫자가 모두 1이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 다음에 1을 더하면 1이 하나가 나오고 0이 16개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 프로세서는 16자리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맨 앞에 있는 1은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 숫자는 10진수로 하면 65,536인데 프로세서는 0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숫자가 넘쳐나는 것을 오버플로우라고 합니다. 10진수를 환산하면 0에서 65,535까지 세고 65,536부터는 다시 0부터 시작해서 65,535 세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죠. 이렇게 오버플로우 때문에 타이머는 단순히 1만 더하는 연산만 하지만 자동으로 0으로 초기화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1씩 더하는 그래프를 축소해서 전체 그래프를 보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패턴으로 형성이 됩니다. 0에서 65,535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0으로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그럼 이때 0에서부터 다시 0까지 시간은 한 클럭이 100만 분의 1초였고 이것이 총 65,536번 카운팅을 했으니까 100만 분의 65,536초가 걸리게 됩니다. 간단하게 타이머가 동작하는 사이클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터럽트를 배우려고 하는 거죠. 위에서 배운 대로 65,535에서 1을 더하면 0이 되는 오버플로우가 프로세서의 입장에서는 매우 특정한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인터럽트 발생 조건이라고 보면 되고, 이 인터럽트는 타이머 주기에 맞춰서 실행하게 됩니다. 외부 인터럽트는 외부 신호에 따라서 인터럽트가 발생했다면 타이머 인터럽트는 시간 주기에 따라서 인터럽트를 발생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계산한 주기는 100만 분의 65,535초였습니다. 이것을 사용하기에는 딱 떨어지는 숫자가 아니죠. 그래서 조금 더 정교한 타이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는 최대값을 임의로 바꿀 수 있다면 계산하기가 편해질 겁니다. 레지스터를 좀 수정을 하면 최대값 숫자를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1ms를 만들고 싶다면 최대값, 맥스의 값은 무엇이 되면 될까요? 타이머의 주기는 클럭 주기인 100만 분의 1초와 맥스 값을 곱한 값일 것이고, 이것은 1ms가 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식이고 계산을 해보면 맥스 값이 1000이 되면 됩니다. 이렇게 세팅을 하면은 우리는 1ms마다 인터럽트가 되는 코드를 짤 수 있는 것이죠. 타이머는 총 3가지 모드가 있는데 방금 설명한 모드는 업 모드입니다. 상황에 맞춰서 여러 가지 모드를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리는 타이머 주기를 맞추기 위해서 가장 쉬운 모드인 업 모드만 실습해서 사용할 것입니다. 혹시 나중에 프로세서로 졸업 작품을 한다던가 다른 작품을 할 때 다른 타이머 모드를 사용해봐도 됩니다. 3가지 모드는 다음과 같이 구분이 됩니다. 최대값을 조절해서 타이머 주기를 바꿀 수 있는 업 모드와 그냥 기본만 사용하는 컨티뉴어스 모드, 주기를 2배로 늘릴 수 있는 업 다운 모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해보면 업 모드가 제일 편하긴 합니다. 레지스터는 다음과 같이 여러 개가 있고 사실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데 저희가 실습에서 사용할 것만 위주로 보겠습니다. 먼저 타이머 컨트롤 레지스터입니다. 클럭, 분주비, 모드, 클리어 등등을 설정할 수 있고 우리는 서브 마스터 클럭을 사용하며 업 모드를 세팅을 하고 타이머를 클리어 해야 됩니다. 타이머는 0으로 클리어를 하고 시작을 해야 처음부터 0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분주비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클럭의 주파수를 N방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MHz를 분주비 2로 한다면 500kHz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 좀 더 세밀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간단한 실습을 할 거니까 분주비를 사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분주비를 바꿔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타이머 카운트 레지스터는 계속 나왔듯이 1만 더하는 레지스터입니다. 이 레지스터는 따로 쓰거나 읽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프로세서가 자동으로 계산해주기 때문이죠. 코드상에서는 건드릴 것이 없습니다. 타이머 캡처 컴페어 컨트롤 레지스터는 캡처 기능, 아웃풋 모드 등 많이 있는데 우리는 인터럽트 부분만 신경을 씁니다. 그리고 기본인 컴페어 모드로 쓰면 되고 아웃풋 모드는 다음 시간에 배울 것입니다. 여기서 인터럽트만 세팅하시면 됩니다. 타이머 캡처 컴페어 레지스터는 아까 설명한 최대값, 맥스 값을 세팅하는 것입니다. 아까 계산한 1ms를 만들 때 맥스 값을 1000으로 하면 된다고 했죠. 이 레지스터에 1000을 입력하면 됩니다. 오늘 실습은 깔끔하게 1ms마다 LED가 반전되는 깜빡이는 코드를 짜봅시다. 당연히 타이머 인터럽트를 사용합니다. 딜레이 함수는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먼저 LED 세팅 부분이고 타이머 파트를 설정해 봅시다. 우리는 타이머 A0를 먼저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CTL 레지스터는 우리가 서브 클락을 사용을 하고 업모드, 클리어를 해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코드 컴포저는 이러한 비트를 상수로 잘 정리해줘서 개발자들이 사용하기 편하게 제공을 해줍니다. 우리는 TASSEL에서 두 번째인 서브 클락을 선언을 하고 MC는 업모드인 첫 번째를 사용을 하고 타이머 클리어를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이 상수의 정확한 비트가 궁금하시다면 F3을 눌러서 확인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위에서부터 0, 1, 2, 3 저희는 서브 클락을 사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TASSEL 언더바 2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MC 언더바 1도 F3을 눌러보시면 상수는 이런 식으로 선언이 되어 있고 업모드를 사용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밑에 MC 언더바 업 이라는 상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주석을 보게 되면은 앞에 MC1과 똑같은 내용이고 상수도 똑같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MC 언더바 1
사용 안 하고 MC 언더바 업을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클리어도 보면 이런 식으로 16진수로 비트가 선언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CCTL0 레지스터는 인터럽트 선언만 하면 되니까 CCIE만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이것도 F3을 눌러서 비트를 확인해보면 0S0010이라고 선언이 되어 있죠. 마지막으로 CCR0 레지스터는 맥스 값으로 계산한 1000을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인터럽트 enable 함수를 작성해주면 되고요. 간단한 인터럽트 실습이니까 메인 while문에 아무것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 밑에 타이머 인터럽트 구문을 작성합니다. 저번주에 작성한 코드를 복사해오면 편한데요. 여기서 우리는 벡터 코드를 수정을 해줍니다. 타이머 제로에 A0 인터럽트 벡터를 사용한다는 것이고, 이 인터럽트 함수의 이름도 같이 그냥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문 안에 LED를 반전시키는 코드만 넣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핀 1.0에 있는 LED를 XOR로 반전시켜라 라는 코드 그대로 놔둘 예정이고, 이 밑에 있는 인터럽트 플래그를 0으로 하는 구문은 삭제를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외부 인터럽트는 인터럽트 플래그를 수동으로 0으로 맞춰줬어야 됐는데, 타이머 인터럽트는 타이머가 계속 작동을 하면서 알아서 플래그가 0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구문에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LED를 보시면 그냥 켜져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나마 조금 희미하게 켜져 있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LED 깜빡이는 것을 저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ms마다 한 번씩 LED가 온오프가 되는데, 이는 1초에 1000번 깜빡인다는 소리인 것이죠. 사람 눈은 30번 깜빡이는 것도 제대로 판단을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형광등도 대략 60번 정도 깜빡이고, 유튜브나 어떤 영상을 볼 때도, 게임을 할 때도 30프레임, 60프레임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눈은 30번이나 60번 깜빡이는 것도 정확하게 구별을 못하는데, 저희가 지금 작성한 코드는 1000번이나 깜빡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깜빡이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도전. 타이머 인터럽트를 하긴 했는데 저희가 제대로 확인을 못했으니까 조금 더 응용 버전을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방금 실습에서 조금만 수정하거나 추가를 해서 1초마다 깜빡이는 코드를 구현해 보세요. 힌트는 C 언어의 여러 가지 문법을 사용하면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인터럽트에 변수를 사용하고 싶다면 전역 변수를 선언을 해서 사용을 하면 편하겠죠. 한번 고민해 보세요. 조금이라도 혼자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5분만이라도 이 영상을 멈추고 어떻게 하면 1초를 만들 수 있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봤으면 나중에 코딩을 할 때 엄청나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답은 마지막에 알려드릴게요. 더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단 정답을 알려드려야 되겠죠. 제가 추천하는 것은 이 부분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고 구현을 해보는 것을 추천드리는데, 생각을 하고 코드를 짜봤는데 그래도 제대로 동작이 안 된다 라고 할 때 제 정답을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생각한 1초 코드를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 인터럽트 안에 제가 변수를 넣고 싶어서 변수 선언을 하고 싶은데, 이 메인문 안에 변수 선언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 함수에 메인 함수에 있는 변수가 접근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먼저 전역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하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int cnt 카운트 변수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0으로 세팅을 해준 다음에 이 인터럽트 안에서 이 cnt를 뿔뿔 해줍니다. 1씩 더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1씩 더한 게 1000개가 모이면, 즉 이 인터럽트가 1ms마다 한 번 동작을 하게 되죠. 이 1ms가 1000번 되면은 1초가 되겠죠. 이때 if문을 사용해서 이 cnt 변수가
1000이 넘을 때에 이 LED 구문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단순하죠. 그리고 여기서 CNT가 계속 더해지면 안 되니까 여기서 CNT 변수를 다시 0으로 초기화하는 코드를 작성을 해줍니다. 이렇게 보면은 타이머 인터럽트를 가지고 저는 또다시 1씩 더하는 코드를 시어노로 구현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1초에 한 번씩 깜빡이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이머 인터럽트를 사용해서 LED를 깜빡이는 시간에 맞춰서 LED를 깜빡이는 코드를 작성을 하면은 단순히 딜레이를 쓴 것보다 더 세밀하게, 더 정확하게 코드를 구현할 수 있고, 그리고 더 장점은 이 타이머 인터럽트는 메인 함수와 따로 작동이 되기 때문에 타이머 인터럽트만 따로 작동되게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혹시 몇몇 사람들은 이 맥스 값을 바꾸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오버플로 때문에 제대로 구현이 되지 않을 겁니다. 이 맥스 값이 1000일 때 1ms 였으니까 여기다가 1000을 곱해버리면은, 그러니까 여기다가 100만을 넣으면은 1초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여기서 감각이 쉬운 게 16비트 프로세서이므로 100만이라는 숫자 자체를 이 프로세서가 인식을 못합니다. 65,535를 넘어갔기 때문이죠. 혹시 만약에 TCL 레지스터에 분주비를 넣어서 계산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잘 생각했습니다. 한번 계산해 보세요. 저는 귀찮아서 안 합니다. 네, 이렇게 뭐 단순히 1초를 만드는 코딩도 한 가지 정답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코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제가 알려준 방식이 무조건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더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이 조교가 틀리지 않았을까? 아니면 뭐 다른 더 좋은 기능이 있지 않을까? 하면서 계속 공부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짜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